여러분들 자녀 교육하는데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고 어려우시죠? 만약에 여러분 자녀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너무너무 똑똑하고 모든 일을 잘 맡아서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약간 사회성도 떨어지고 돌봄이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까요? 많이 힘들고 어려우시겠죠? 여러분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자녀 교육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 대표고 여러분들은 임 대표의 책잇 아웃을 듣고 계십니다. 오늘 제가 있는 멜버른의 날씨가 아주 구리구리 딱딱 구리구리 너무너무 멜버른 날씨는 항상 이런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눠드릴 책의 제목은 나는 다정한 관찰자로 살기로 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여러분 유튜브 아시죠?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이은경 크리에이터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전직 선생님 현재는 워킹맘 유튜브 강사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은경 크리에이터 작가님의 나는 다정한 관찰자로 살기로 했다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찾아볼 이 책의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꼼꼼하게 좀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우리가 지은이 작가를 한번 봐야겠죠. 이은경 작가시고요. 책을 생각보다 많이 내셨더라고요. 97종이나 내셨더라고요. 이것저것 하셔서 역시 교사 출신은 다르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야, 이분이 전직 교사라서 그러신지 아주 꼼꼼하게 이 책들을 갖다가 쓰신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근무하면서 워킹맘으로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아이는 현재 고등학교 중학생이 되었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슬기로운 초등생활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5년째 운영하고 있는데, 조회수가 상당합니다. 보니까, 특별히 보니까 여기 150만 명 대한민국 엄마들에게 전하고 싶은 깊은 감동이다라는 얘기로 전해지고 있고요. 엄마라는 존재가 예민하고 불완전함의 상징이 돼서 있는 이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태도, 엄마는 아니면 아닌 거야. 엄마는 맞은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의 마음들을 좀 전했다고 하고요. 이런 과정들 속에서 있었던 것들을 솔직 담백하게 책으로 펼쳐내었습니다. 초등 어휘력, 사자 성어, 초등 매일 공부, 이렇게 해서 책들을 많이 냈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거 한번 보시고 슬기로운 초등생활 유튜브 채널도 한번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책 소개 한번 좀 나눠드릴 텐데요. 책 소개입니다. 책의 내용들을 보니까요, 결국은 아이의 친구 관계, 학교 생활, 그 다음에 학업 등 엄마들의 고민거리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왜냐면 요즘 여러분들 막 신경을 안 쓰면 또 신경 안 쓴다. 너무 신경을 쓰면 너무 신경을 쓴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분들이 어렵고 힘든데,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 이제 저희는 자녀가 이제 다 컸지만, 아이들이 크는 걸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신이 자녀를 그 부모에게 준 것은 그 자녀가 가장 잘 돌봄을 받고 가장 잘 케어를 받고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부모에게 신이 자녀를 준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되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너무 미안해 하시거나 자녀에 대해서 너무 또 막 크게 막 이렇게 우쭐우쭐 되는 것도 약간은 절제하시면 자녀를 키우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거 개인적인 소견이고요. 이 책에 대한 내용은 또 이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많은 고민들을 동네 맘카페에서 그 단골로 올라오는 그런 주제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도 오고 넘어가지 일들을 갖다가 많이 하면서 공감의 댓글들도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이슈들과 맞물려서 당신 아이는 이렇다, 우리 아이는 너무 예민하다, 막 여러 가지 엄마들이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모든 엄마들한테 자기 아이는 다 특별하고 자기 아이는 다들 좀 예민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얘기는 이 저자는 이런 안타까운 여러 가지 현실들,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나오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너무 예민하거나 너무나 불안해하지 마라, 이런 얘기죠. 너무 예민하고 너무 불안하지 마라. 대한민국 출산율이 0.68% 저출산 시대에 엄마로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들은 공감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엔 둘, 셋 되면 이놈이 좀 그러면 저놈이라, 또 저놈이 그러면 이놈이라 이럴 텐데, 이젠 1%도 아니라 0.68%이기 때문에 이 하나에게 모든 걸 올인해서 잘 키워야 한다라는 그 부담감이 도리어 아이들과의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을 좀 여기서 풀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커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엄마에게 특별히, 왜냐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엄마의 영향력이 크죠, 아빠보다는. 엄마에게 있어서 좀 더 성숙하고 담대한 그런 모습들을 좀 필요하다라고 이 작가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 정리하고 자기 지금 기록했던 이야기들을 갖다가 이 책을 통해서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빠르게 바뀌고 교육의
형태와 교육의 형태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바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를 모르시던 부모 세대, 좀 오래전 세대죠. 또 자식 교육에 최선을 다하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셨던 것들.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하시고 못 하시는 것은 못한다 라고 정확하게 자녀들과의 커뮤니케이션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엄마의 역할에 대해서 저자는 되게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작가 이은경 쌤은 또 어떠한 엄마일까 스스로가 좀 돌아보는데요. 뭐 초등학교 교사부터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움직이고 지금 현재는 이제 교육 전문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뭐 라디오, 뭐 토크 콘서트,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가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아이와 현재 중학생 아이의 그 어떤 차이점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책에서 이제 나오겠지만 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좀 달라요.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첫째는 공부를 아주 잘하고 똑똑해요. 그런데 둘째는 치료가 필요한 장애예요. 중딩. 중딩인데 치료가 필요한 장애다. 엄청 답답하겠죠.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니까 두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가장 큰 고민하고 힘들었던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좀 책에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손가락 5개라도 5손가락의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자녀가 여러 명이다. 그럼 그 자녀의 여러 명에 다 큰애는 이랬는데 둘째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주변에서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 저도 이제 어디 강의를 하거나 티칭을 할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르죠. 생긴 게 다르고 이게 완전 DNA가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같은 DNA에서 나왔지만 그것이 합쳐져서 또 다른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어요. 같으면 같은 게 또 어쩌면 또 뭐 좋을 수도 있고 이상할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이 첫째와 둘째를 같이 키우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 이제 특별활동 둘째 이제 교회 학습활동을 보내놓고 이제 뒤에서 쫓아가서 본다는 거죠. 번거지 모자를 쓰고 선글라스를 끼고 아이를 잘 가고 있나를 갖다 이렇게 보고 있는 그런 에피소드들 뭐 이런 것들도 좀 보니까 그렇구나 엄마의 마음이 좀 뭉클하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럼 세상에 애를 혼자 이렇게 띄워놨을 때 불안할 수밖에 없는 엄마의 마음들이 좀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업 같은 데에 있어서 오늘 책에 있는 제목처럼 계속 그냥 막 어떻게 이끌고 가려고 개목줄에 목줄에 끌고서 돌아다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살지 말고 다정한 관찰자로 조금 떨어져서 관찰해주고 필요하면 어드바이스 해주고 하는 모습으로 좀 다니면 좋겠다라고 책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 중에서 또 이런 내용도 있네요. 보니까 학생회장의 아들 큰아들은 이제 학생회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멋지게 자켓 입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둘째 긴급 호출을 받으면 빨리 또 갈아입고 빨리 그 둘째 아들 또 돌보러 가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 왔다 갔다 하고 좀 위아래가 그냥 큰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둘째의 언어 치료, 인지 치료 선생님들과 또 통화하면서 겪었던 어려움들 있었던 것들. 그러니까 큰아들은 학생회장, 둘째는 인지치료 참 어렵겠죠. 하지만 이것이 또 맡겨진 사명이고 이것을 또 잘 감당하기 때문에 엄마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이 책 속에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엄마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다시 한번 좀 마음을 정리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것은 태도를 바꿔라. 그 다음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해라. 그런 적 있죠. 훈육하려고 했다가 기분이 나빠서 더 많이 혼을 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엄마를 엄마답게 살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그 팁들도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고민되시거나 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게 조금 더 왜냐면 엄마와 자녀가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같이 저희 아이들도 교육할 때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는 같이 사는 거다. 누가 한 사람에게 다 맞추다 보면은 나중에 빈집 증후군이라고 그러죠. 아이들을 다 키워서 나간 다음에는 더 허무하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같이 자라서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 아이들을
독립시켜 주는 것, 거기가 엄마, 부모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책에 대한 내용들 가운데 이제 목차 부분이 있는데 큰 줄기만 제가 좀 나눠드리고요. 여러분들 설명란에 보시면 자세하게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와 또 1장은 다정한 관찰자, 그리고 적정거리를 유지해라, 뭐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어요. 그래, 실패의 다른 뜻은 경험이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2장에 보면 옆집 애를 죽여줘. 너무 무섭죠. 네. 그게 뭐 이제 비교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래, 누구 애는 뭐 서울대를 갔다 뭐 어쩌고저쩌고 했던 얘기들 다 필요 없어요. 내 애는 내 애답게 키우면 됩니다. 3장 누구나 상처받으면서 성장한다 라는 얘기 또 나와 있고요.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아실 것 같아요. 근데 항상 생각하는 게 우리 아이도 금쪽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하지만 금쪽이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한번 그런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4장에는 중요한 것은 진심보다 태도다. 다정함이 중요하다. 다정함. 부모가 내 편이라는 걸 아이들이 알아야 돼요. 예. 근데 그 내 편이 무조건 내 편이 아니라 옳은 길로 이끌어주는 내 편이라는 거죠. 5장에서는 어떤 엄마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장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고 에필로그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책 속에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꼼꼼하게 좀 발췌해서 읽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4페이지, 15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내 아이가 외로울까, 속상할까, 아플까, 힘들까, 전전긍긍하느라 너무 깊은 생각에 빠지거나 아이를 불편하게 만드는 존재로 실시간을 감사하고 제거하기 위해 너무 큰 에너지를 쓰지 말기로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애 때문에 막 이렇게 힘들어하고 전전긍긍하지 말라는 거죠. 다정한 관찰자로 있으라는 거죠. 그렇게 아껴진 에너지는 우리를 둘러싼 가족, 이웃, 동료, 제자가 삶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다 겪게 될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이해하고 격려하는 일에 쓰이기를 기대합니다. 그게 결국 내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될 테니까요. 그럼 지금부터 제 못난 시행착오와 실수와 실패를 하나씩 고백해 보겠습니다. 다정한 눈으로 지켜보며 격려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 모두의 아이를 위한 최선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자신의 잘못, 그러니까 뭐 실수죠, 잘못이라고 해서 자신의 실수를 공개적으로 오픈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타산지석 또 이제 배우게 할 수 있는 이 책의 동기가 좀 나왔던 부분입니다. 페이지 36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다정한 관찰자, a friendly observer라고 영어로 나왔네요. 따뜻한 시선으로 아이를 바라보며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다정한 말을 건네지만 아이의 할 일을 대신해 주거나 먼저 나서서 돕기보다는 스스로 해볼 시간과 기회를 주는 부모의 유형, 아이에게 닥친 곤란한 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의 느린 노력과 긴 과정을 응원하며 그런 아이가 도움을 요청한다면 최소한의 조언과 무한한 격려를 보낸다. 아이를 힘들게 하는 사람, 상황을 발견하더라도 그것을 재빠르게 제거해 주기보다는 관계를 풀어내는 경험과 상황을 연결시켜주고 해결해주는 힘을 기르는 과정에 무게를 둔다. 아이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조금 더 기다려주고 조금 더 믿어주고 신뢰해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페이지 153페이지입니다. 내가 부모로 근무 중인 우리 집에서 단 한 명의 금쪽이도 양산하지 않겠다라는 목표로 바라보며 육아는 잠옷 심플해진다. 아이는 오늘도 안 되는 행동을 할 것이고 그것을 반복하지 않게 하는 것을 육아의 목표로 삼으면 된다. 그 방법이 크게 화를 내고 호되게 체벌하여 두려움에 떨던 아이를 끝내 울게 만드는 것이 아니면 좋겠다. 엄마가 어떤 표정과 규칙과 말투를 보였을 때 아이가 비교적 비협조적인지를 알아내어 이후에 훈육에 적응하는 건 엄마 말고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다. 엄마마다 아이마다 섬세하게 다루다 보니 그 어떤 전문가도 섣불리 조언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그렇죠. 이게 아이를 이렇게 훈육하다 보면은 섣불리 감정이 확 나와가지고 이게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에 조금 더 여유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페이지 206페이지에서 207페이지의 또 내용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편,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주어야 하는 가장 큰 안정감은 저 아줌마가 내 편이다 라는 확실한 믿음이 아닐까. 각자의 삶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해 나가는 길에 어려움은 기본값인데 그때 아이에게 내 편이 있는가는 중요한 지점이 된다. 내 편이 있는 사랑과 없는 사람은 해결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높은 벽 앞에서 다른 태도를 보인다. 내 편인지 아닌지 쉽게 확실하게
구분하려면 그간의 실수와 실패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된다. 실수와 실패의 상황에서 같은 편은 방법을 찾고 다른 편이라면 다그치기 때문이다. 그렇죠. 내 편.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내 편. 안정감을 주는 거죠. 아이는 성장하며 지겨울 만큼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것인데 그때 엄마는 아이를 나무라고 다그치고 육박지르는 존재가 될 것인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끝내 방법을 찾아갈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계속 아이들과 문제를 함께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옆에서 책찍질하는 보스로 살 것인지, 여러분들은 선택하실 수 있고 또 좋은 관찰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19페이지에 또 있는 내용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제 부모라 해도 당연히 해야 하는 것 없다는 사실과, 그러니까 부모라고 해서 꼭 해야 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없다는 사실과,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해도 그 역할을 해낼 힘은 똑같지 않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는 사람이 되었다. 부모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건 애초에 없었던 거다. 나의 부모가 묵묵히 해왔기에 당연한 거라 착각했을 뿐, 대부분 부모가 매일 하는 일상의 소소한 빨래부터 천문학적인 교육비까지 어느 하나 빠질 것 없이 대단하고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은 대단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다들 하는 일이라며 엄마인 나의 하루를 당연하게 취급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가 엄마니까 당연하게 해야 한다고 여겼던 일상의 일들을 꼽아보면 엄마인 나를 칭찬해보자.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귀찮고 힘들고 무거운 일들을 끝내 최선을 다해서 해내는 엄마인 나를 돌아보고 쓰다듬어 주고 싶은 밤이다. 네, 여러분 스스로에게 칭찬을 좀 해주세요. 가슴을 지금 토닥토닥 두들기시면서 잘하고 있어, 너도 잘하고 있어, 이렇게 여러분들 엄마에게도 좀 칭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페이지 139페이지에서 140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정해하는 태도로 접근한다.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감정에 젖어 황홀해하는 것만으로는 긴 여정의 유거를 온전히 감당하기 어렵다. 그러기엔 너무 긴 시간이고, 그러기엔 정말 아이들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듣는다. 아이들이 말을 공감하죠. 감정으로 대하면 이내 식어져 버리거나 길을 잃어버린다. 아이는 날마다 자라고 있고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아이가 언제나 벅차오르는 충만함을 주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엄마됨이 감정이 아닌 태도이길 바라며 일종의 삶의 방식이길 기대한다. 자,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게 뭘까요? 저는 주변에서 보면은 지친다라는 얘기예요. 지친다는 얘기는 뭐죠? 번아웃이죠. 번아웃. 너무 많은 에너지들을 그것에 쏟아서 자신의 삶과 주변을 돌아보지 못해서 더 어렵고 힘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너무 자녀 교육에 목숨 걸지 마십시오. 할 수 있는 것까지 하고는 하늘에 맡기시는 게 어쩌면 더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책은요, 나는 다정한 관찰자로 살기로 했다이고요. 여러분 유튜브 슬기로운 초등생활의 이은경 크리에이터의 책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링크에 있는 다른 책들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임 대표의 책이 나오신 여러분의 삶에 도움되는 책을 열심히 선별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화이팅!